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하락했었는데요. 하락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락 당시에 제가 했었던 대처 방법과 앞으로의 전망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젯밤이었죠. 조정이 오면 매수하고 싶은 코인 편을 기분 좋게 녹음을 하고 이제 나와서 자려고 누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라고요. 한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작년 6월 6일 현충일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코인 녹음을 마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에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 고소하고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다 증권이라고 하면서 폭락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때랑 데자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기사를 찾아보게 됐죠. 비트코인이 6% 급락했다. 사실 10% 가까이 급락했었고요. 매트릭스포트라는 사실 예전에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던 회사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연일 비트코인 예측, 가격 예측을 하고 있던데요. 좀 알아보니까 우지안이라는 과거에 비트코인 캐시 채굴을 했었고 채굴 회사 만들었었잖아요. 그 우지안이 메인 멤버로 있는 이제 회사더라고요. 크립토 리서치나 서비스 업체라고 하는데 이런 갑자기 튀어나온 업체가 레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부될 수도 이런 추측 기사 때문에 폭락이 나왔다는 거죠. 참 재밌는데요. 좀 더 읽어보시면 모든 이제 이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매트릭스포트가요.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이 SEC의 조건을 충족시키진 못했다. 기사를 볼 때 팩트와 추측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팩트일까요? 추측일까요? 제가 볼 땐 팩트가 맞습니다. 모든 현물 ETF 상품이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요건은 2분기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팩트인가요? 추측인가요? 추측입니다. 심지어 이 추측은 제가 볼 때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블랙락의 현물 ETF 최종 마감 시한이 제가 알기로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2분기 충족이 되면요. 블랙록마저도 최종 마감 시한을 넘겨서 거절을 당한다? 제가 볼 때 SEC는 그럴 배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틀린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이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족을 많이 달았어요. SEC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거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궁색하게 사족을 붙였다 생각이 듭니다. 매트릭스포트는 ETF 승인이 거부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20% 급락해 36,000불을 보고 올 것이다. 이것도 정말 하나만한 예측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2024년 시작점인 42,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승인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엄청 어렵게 길게 써놨습니다. 아하, 이 월가 친구들이 또 짝짝꿍 시작을 했구나.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면요, 행동대장이 있고 퍼다 나르는 언론사가 있을 건데, 그 언론사의 소스를 준 게 바로 이 매트릭 스포트구나. 왜냐면요, 같은 날에요, 이 매트릭 스포트가 승인과 거절 예상 리포트를 동시에 냈습니다. 근데 거절 리포트만 대서특필이 돼서 언론사들이 퍼다 날랐다. 당연히 매트릭 스포트의 의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공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승인, 어프로벌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리젝트, 거절 리포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리젝트 될 거 요것만 이제 대서특필 사람들이 퍼다 날랐더라. 재밌죠? 코인 탑2 언론이 있죠. 제 형이 어제 새벽에 올렸지만 코인 텔레그래프와 코인 데스크가 탑2 언론사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동시에 이 퍼드 뉴스를 퍼다 나릅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이 퍼다 날랐으니까 행동대장이 있어야겠죠. 이제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공포를 조장할 행동대장이 누구일까? 이제 크립토 퀀트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진범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관 투자자인 것까지는 알아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볼 때 1분봉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0.19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이는 재작년 11월 FTX 사태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매도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관들이 엄청나게 던져서
FTX 사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가 이제 바로 0.69까지 급반등은 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거나 똑같은 패턴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망도 중요하겠지만 전망에 앞서서 너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저는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포에 사세요, 탐욕에 파세요. 말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좋은 코인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너도 샀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좀 어찌 보면 위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사들보다는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위의 세 개는 현상 파악, 상황 파악을 했던 영상들이었던 것 같고요. 아래 세 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다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현상 파악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베스트 코인 매수 시간은 지나갔다. 차선책은 뭘까? 그리고 이때 당시 비트코인 ETF 1월 불발 시 비상사태 대처법.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표현을 제가 썼냐면 인사권자, 뭐 팀장이든 본부장이든 이사님이든 이 사람을요. 아무리 이 사람이 KPI를 꽉꽉 채워서 열심히 일을 했고 뭐 주말에도 일을 했고요. 해봤자요. 인사권자가 너 그냥 지방 발령 가. 그러면 지방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D 받아 하면 D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정권자니까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어떠한 목리를 부려서 이걸 거절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비상사태 대처법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조금 파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올렸었죠. 산타랠리 좋아해선 안 된다. 이게 너무 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ETF를 마치 이사 날짜나 결혼 날짜 받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언론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1월 8일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9일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1월 3일도 나왔었죠. 이렇게까지 개미를 떠먹여주는 투자 시장은 제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지난 하락장에 22년, 23년 내내 했던 게요. 인간 지표 보자, 인간 지표 보자, 탐욕을 보자 말만 하고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주위에 이제 인간 지표들이 제 주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요. 말이 없던 자.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요. 뭐 매수할 돈도 없고. 그랬던 자가 자꾸 저한테 코인이 어떻다느니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느니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좀 느낌이 싸하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 여러 이제 뭐 이사 업체나 이사를 갈 계획이 있어서 그런 분들까지 코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이거는 조금 심각한데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무엇을 했느냐? 여기 다 써놨죠. 물려도 좋다. 조정 때 크게 매수한 코인 2개. 그게 바로 이더리움과 체인링크였습니다. 요건 좀 많이 샀었는데요. 어, 결론만 말하면요. 사실 이더리움은 물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본전 수준이고요. 체인링크는 조금 물렸다. 근데 물려도 좋다고 했으니까 뭐 당당하게 뭐 멘탈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연일 쏟아졌던 단기 고점 시그널, 저의 대응 방법, 24년 조정 때마다 매수해야 할 코인 선별 방법, 이때도 조정 때 매수해야 될 거, 그리고 어젯밤에도 또 조정 때 매수해야 될 거,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거를 찍었던 이유가 이제 10%뭐 15%까지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정확히 이렇게 딱 집계는 안 하니까요. 근데 만일을 대비해서 10% 정도는 현금이 꼭 있겠다. 그래서 현금화를 했었죠. 저는 해서 어젯밤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새벽에 비트코인 샀었고요. 도지코인 샀었고요. XRP, 파이코인은 위에서 조금 팔았습니다. 이게 파이코인이 제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익절입니다. 여기서 손절은 하나도 없다. 파인을 위에서 팔고 밑에서 설마 이게 사지겠어 하고 걸어놓은 게 이제 사진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뮤터블 X 올라서 정말 고개가 아팠던 요것도 이제 드디어 샀습니다. 뭐 비록 엄청 만족할 만한 매수 가격은 아니지만 샀다. 드디어 샀습니다. 이거 플로우 샀었고요. 시바이누, 비체인도 뭐 52원 정도까지 제가 좀 팔았었어요. 근데 설마 이게 사지겠어? 막 40원 막 이렇게 걸어놓은 게 다시 사졌다. 어,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여긴 다 업비트였고요. 해외 거래소 뭐 뉴트런이나 뭐 디소나 빔이나
뭐 이런 코인들 최근에 좋았다고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다고 하고 안 사면 안 되겠잖아요. 좋다고 하는데 왜 너가 안 사? 저는 실제로 살 기회가 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영상을 올릴 때요. 특히 뭐 요런 뭐 차선책은 뭘까? 베스트 코인 매수 시간은 지나갔다. 이런 영상을 하면요. 댓글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올라서 못 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댓글을 그때는 다 달았었어요. 코인파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최소 2분 이상 그랬던 댓글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회가 찾아오죠. 생각보다 기회는 자주 온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던 코인들이니까 드디어 뉴트론, 디소, 빔까지 샀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전망입니다. 1월 10일까지 ETF 승인의 가능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전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 앞서서 그 뭐 매트릭스 포트인가요? 거기서 뭐 전체 이제 이 회사들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진 않는다 했는데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안 됐을까? 이 SEC가 마지막에 목리를 부렸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AP 데려와, AP. 지정 참가 회사라고 하죠. 뭐 정산 대신 해주는 곳, 블랙락이나 이런 업체들 대신해서요. AP를 갑자기 데려와. 그리고 현물보다 현금 정산을 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파트너를 구해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한 1월 3일자 그 내용인데요. 뭐 첫 번째 AP, 두 번째 AP 이렇게 텅텅 빈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첫 타자이니만큼 첫 번째 파트너 AP, 두 번째 파트너를 지금 데려와야 1월에 승인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8일에서 1월 10일까지 채워져야만 ETF가 승인이 되더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막판에서야 SEC가 AP를 데려와라, 현금 정산을 하라. 제가 볼 땐 마지막으로 좀 꼬장을 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1월 ETF는 첫 타자인 아크인베스트의 이 조건, AP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월 2일자를 보면요. 이제 13개사가 ETF 수정본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이때만 해도 환희에 차 있었었죠. 9일에 승인 여부 주목해야 된다. 1월 9일에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9일 날 발표 예정이며 승인 시 거래는 11일에 시작될 전망이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AP를 데려왔느냐. 그 지정 참가 회사인 거죠. 블랙락은요. 제인 스트리트와 JP 모건을 AP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JP 모건이 계속 욕을 먹고 있죠. 코인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슬쩍 이제 발을 또 집어넣네요. 그리고 위즈덤 트리나 피델리티의 AP는 역시 제인 스트리트 또 나오고요. 위즈덤 트리는요, 참고로 현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라고 SEC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우린 못하겠다. 현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거절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SEC가 하라고 한다고 다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SEC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현금으로 하면 조금 손해보기도 하고 까다롭다. 그리고 인베스코 갤럭시의 AP는요. 버트 파이낸셜과 JP모건 또 나왔네요. 그리고 발키리는요. 제인 스트리트 역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켄터 피츠 제럴드 회사를 이제 AP로 데려왔는데요. 아직도 AP를 모르는 곳,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1월 4일 새벽 기준으로 모르는 곳들은 비트와이즈, 바네크, 그레이스케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AP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를 안 했든지 아니면 못 찾았든지. 근데 여기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첫 타자이기 때문에 1월 10일이 최종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꼭 AP를 모셔오셔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SEC가 거절을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결정권자는 SEC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룰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걸 따라야 되는 게 이런 회사들의 뭐 숙명이다, 숙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제 생각은 ETF 1월 승인 확률이 여전히 높긴 하나 어차피 하락한 마당에 3월에 차라리 블랙록의 최종 마감 시한 때 승인을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알트가 20, 30%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ETF 확률이 뭐 30%가 됐다느니 뭐 핵심 투자 수단이 아니라느니 솔라나가 20달러로 폭락할 거라는 전망 등 온갖 험한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밤중에 매는 이미 맞은 만큼
조금이라도 추매를 하면서 25년 추수의 계절까지 잘 생존하셔서 많은 결실들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